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그 공기조화 설비에서 꼭 알아야 되는 현열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센시빌리티 팩터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 종류도 많고, 저도 사실 뭐 모든 걸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어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설명을 드릴 건데, 책을 보면 이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현열비가 뭔지는 알기 쉬워요. 정의는 쉬운데 이거 왜 현열비가 여러 개고 왜 공부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책에 딱히 없어요. 물론 있는데 그걸 보고 이해하라고 하면 너무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현열비에 대해 명확히 알려면 선행되어야 되는 그 기초들이 있어요. 뭐 간단한 건데 공기선도니까 공기선도를 이렇게 그려보면 우리가 요 지점을 A라고 하고 요 지점에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이게 여름이다 냉방 중이라고 했을 때 실내가 26도고 상대 습도가 좀 점선으로 하고 싶은데 뭐 50%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가 가만히 있으면 이게 룸이라고 했을 때 계속 더워질 거 아니에요, 여름이니까.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뭐 더워지고 온도가 올라가고 공기가 들어오고 사람이 숨을 쉬고 하면 습도도 올라갈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이 공기 선도에서 예를 들어 이 지점과 이 지점의 공기가 섞으면요. 그러니까 즉 환기를 해버리면 점점점 환기가 다 되면은 뭐 A 지점에서 B로 이동을 해버리겠지만 이게 일부를 섞으면 이 두 가지 지점에서 선을 긋은 다음에 뭐 B가 많이 들어오면 B에 가까운 지점으로 이동을 할 거고 A 지점에 공기가 많으면 A 지점에 가까운 공기의 상태가 될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A가 50%고 양이요. B가 50%라면 A와 B 지점의 중간 상태가 되겠죠. 근데 만약 B가 80%고 A가 20%라면 섞은 거예요. 당연히 이 B에 가까운 지점의 공기 상태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 뭐 10도랑 30도랑 반반 섞으면 20도가 될 텐데 10도랑 30도랑 요게 지금 뭐 20%에 80% 섞으면 거의 한 28도?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계산 안 해봤는데 숫자는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요거를 일단 이해를 하시고 현열비가 뭐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현열비라는 건 원래 실내 현열비예요. 얘가 전열분의 현열이라고 해서 전체 열 중에 현열의 비율이 얼마나 되냐는 뜻이에요. 우리가 여기 전열이라는 말이 전체열도 있지만 전기열이라는 말도 있으니까 전기의 이한열이요. 현열과 자멸의 합중에 현열에 대한 비율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 얘를 알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장치 노점 온도라고 해서 얘가 아파라두스 레이던트 히트인가? 듀포인트 템퍼러처였나 보네요. 뭐 ADP라고 쓰는데 아파라두스 듀포인트 템퍼러처 숨어져 있는 거죠. 사실 얘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얘를 아는 것보다 우리가 실제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공기가 계속 더워지면 여기서 이제 일로 이동을 하면 얘보다 이만큼 간만큼 차가운 공기를 최소한 주입을 해줘야 이 온도가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공급 공기의 상태를 규정하기 위함이에요.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살짝 하나 더 그릴까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여름에 실내 상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얘가 습도도 올라갈 거고 온도도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 어딘가로 이렇게 이동을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럼 이거를 안 올라가게 냉방을 계속 한다면 뭐 어느 지점에서 더 차갑고 더 습도가 낮은 지점에서 공기를 공급해줘야 이게 쌤쌤 돼서 이 지점을 유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뭐 A, B, C, D라고 하면 어느 지점에서 공기를 어떤 상태의 공기를 공급하여야만 우리가 냉방이 잘 되는지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한 게 현열비인데, 자, 현열비를 보면 일단 먼저 정의를 한번 봐보면요. 되게 안 그려지네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요 A 지점에서 어떤 부하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부하 다 무시하더라도 우리가 이만큼 습도를 낮춰야 되고 냉방을 할 때요, 이만큼 온도를 낮춰야 한다. 그럼 얘가 우리가 말하는 자멸이 되는 거고 얘가 우리가 말하는 현열이 되는 거죠. 이 전체분의 요 현열 비율 딱 하면 우리가 이렇게 기울기가 나오는 거죠. 일반적으로 최대로 커봤자 자멸이 없어도 현열비의 최대는 1이 될 거고, 뭐 이제 점점 줄어서 자멸만 존재한다면 0이 될 수도 있겠죠. 실제로 0은 불가능하고 우리가 이걸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부하 계산을 했었잖아요. 부하 계산에서 현열과 자멸을 구했었고 그거의 합분에 현열을 하면 이 현열비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0.6에서 1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공기 선도를 살펴보면 선도 모양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에 너무 볼록하네요. 반원 모양의 어떤 선이 있는데 여기가 1이고 뭐 0.9, 0.8, 0.7 이런 식으로 그 현열비에 대한 각도를 구하는 선이 있어요. 뭐 어디는 여기에 1, 0.9, 0.8 이렇게 되어 있는 애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 중심점으로부터 이렇게 선을 그어서 현열비를 구해요. 뭐 0.8이라고 해볼까요? 0.8이면 얘를 복사해서 붙여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하를 구하는 거거든요. 자, 더 위에 자세히 할 겁니다. 그럼 장치 노점 온도가 뭐냐? 좀 지우고 해볼까요? 우리가 이 지점에서 현열비를 구했을 때 각도가 좀 더 위로 해볼까요? 이 각도라고 해볼게요. 위에 걸 그대로 복사해 왔는데 이 각도다. 그럼 이 지점이 ADP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장치 노점 온도라 그래요. 이 듀표 온도라는 게 애초에 이슬점이거든요. 즉 원래 우리가 현열에서 그 실내에서만 발생하는 부하를 처리하려면 이 장치 노점 온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왜 그런가 살펴보면 뭔가 오늘 설명이 좀 매끄럽지 않은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이게 사실 좀 어렵거든요. 우리가 여기가 26도에 50%의 공기점이라면 실제 실외의 공기를 우리 환기를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숨을 쉬면 CO2 농도가 올라가니까 우리가 외기를 도입해야 되는데, 그럼 여름이니까 더 덥고 더 습한 공기일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외기를 요 실내 공기와 혼합을 해서 어느 지점에서 실제 그 외기 우리가 공조기 전 상태는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그려버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공조기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어떤 룸이 있겠죠. 우리가 열로 공급하고 돌아와서 여기로 다시 돌아오고, 이 리턴이죠. 이게 서플라이고요. 그리고 외기를 환기를 해야 되니까 도입하잖아요. 그럼 이 외기 상태가 뭐 1번이라고 하고 여기 리턴이 2번. 이 리턴 공기는 결국 이 실내 온도가 되는 거죠. 요 3번이 서플라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여기 그리고 섞인 게 4번. 우리가 실내 온도가 2번이었고
외기 온도가 1번이었어요. 그럼 여기 섞여서 어떤 4번 지점의 온도가 되잖아요. 온도 및 습도가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환기를 30% 한다고 했을 때 뭐 적게도 됩니다. 실내 온도가 더 70%로 많으니까 한 이 정도 지점에 우리는 4번 지점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현열비를 구했을 때 요 비율을 구하면 아까 그 선에 따라서 이렇게 근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걷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지점이 ADP가 돼요. 이 차이가 뭐냐면 이 지금 각도는 실내에 있는 부하만 고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얘는 실내 현열 부하고 얘도 실내 현열 부하, 실내 자멸 부하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숨을 쉬어야 되니까 외기를 도입해 버린 거예요. 외기 도입. 그랬더니 실제로 이 2번 지점에서만 자멸 현열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거와 별개로도 이렇게 외기 부하가 생겨버린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요 실내 현열비로 구한 ADP 지점에서 이걸로 냉방을 한다면 자, 이 지점에서 냉방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는 원래 우리가 공급해야 되는 공기의 상태가 이 선 중에서 공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공급을 해서 2번으로 현재 상태를 맞춰주도록 했어야 되는데 얘가 지금 외기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리 ADP로 조정을 하더라도 2번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중간 어디로 다시 돌아오겠죠. 뭐 여기서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왜냐면 우리가 이 현열비라는 게 이 공급해야 되는 공기 상태의 각도를 규정한 건데 이미 외기를 도입해서 각도가 변경돼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 얘를 더 차갑게 이 우리가 ADP라고 말하는 애보다 지금 제가 잘 못 그려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상태가 좀 가파르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리기가 좀 어려워요. 이 지점이 이제 ADP였는데 얘보다 더 춥게 우리가 그 코일을 통과시켜야 이런 식으로 아까 우리가 요 현열비 라인 있었잖아요. 요 라인. 이 라인에 공기가 상태가 도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발생한 요 노점 온도를 코일 노점 온도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코일 온도는 장치 노점 온도가 아니고 우리가 외기 부하가 발생했기 때문에 더 차갑게 해야 그 자멸과 현열을 모두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을 우리는 GSHF라고 하고 이게 그랜드 센시블 히트 팩터였는데 얘가 우리가 총현열비라고 하고 얘는 아까 그 실내 현열 부하에 외기 현열 부하를 더한 거예요. 그럼 꼭 똑같겠죠. 밑에도 실내 현열 부하에 외기 현열 부하 더하고 실내 자멸 부하에 외기 자멸 부하를 더한 게 되겠죠. 실제로 우리는 사람이 있다면 환기를 해줘야 되니까 외기 현열 부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GSHP를 알아야 그 코일의 온도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이 조금 순서가 이상해 보이실 수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구한 얘가 Room Sensibility Factor라고 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현열비는 보통 얘를 뜻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코일 온도를 구하려면 얘는 총현열비라고 해서 그랜드 센시빌리티 팩터라고 하는 거죠. GSHF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공부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아니 이 RSHF에
이 각도는 구하는 법을 배웠는데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물론 외기 현혈부하 이렇게 수식을 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원래는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제가 나중에 더 자세히 할 거지만 간단하면 맛보기만 하면 우리가 여기가 실내가 26도라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더 쉽게 와닿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실이 이렇게 있을 때요. 우리 사무실 나가면 스탠드형 에어컨 있잖아요. 이렇게 바람 나오는 거 옆구리에서 흡입하고 그러면 아시라는 게 우리가 얘를 26도로 맞췄을 때 우리가 여기 쓰면 얘 바람은 26도일까요? 훨씬 시원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냉방 설비를 할 때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목표값이 T1이라고 한다면요. 실제 이 공급되는 서플라이 냉방 온도는 T1에서 10에서 12도 정도 낮은 온도가 나와요. 즉 우리가 26도를 목표로 냉방을 하고 있다면 에어컨에서 나오고 있는 이 바람의 온도는 14도에서 16도 정도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이 현열비를 구했다면 여기서 이 온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26도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실제로 에어컨에서 나와야 되는 온도가 16도라고 할게요. 왜냐면 델타 T가 10도니까. 그러면 이미 이 지점을 안다면 이 우리 외기 혼합점은 그냥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 교차점 그냥 구해버리면 바로 코일의 노점 온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상대 습도를 이용한 방법, 바이패스를 이용한 방법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한 번에 다 해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남은 게 유효 현열비라는 게 있어요. 얘가 유효 현열비 이펙티브 센시블 히트 팩터인데 사실 일단 뜻은 이 현열부하에 바이패스가 되는 외기 현열부하 일단 기준 모양은 다 똑같아요. 현열에 자멸에 바이패스 때는 외기 현열부하 바이패스 때는 외기 자멸부하 일단 정의는 이런데 저 이거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거 왜 아직도 존재하는지 모르겠고 제가 꾸역꾸역 설명드릴 수는 있는데 저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걸 설명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말론 다 이해하는데 실무적으로 딱히 써먹을 수도 있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를 한 번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게 말로 배우면 좀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크게 그려서 너무 빅도네요.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우리가 설계하고자 하는 목표 온도가 있을 거예요. 크게 그리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좀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공족이고요. 여기 룸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1번 지점이에요. 그럼 얘가 이렇게 돌아서 올 거고 우리가 이거를 리턴 덕트라 그러고 리턴 에어라 그러고 얘는 사실상 룸이랑 온도가 똑같은 거죠. 이 실내에서 빼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 실내로 공급해주는 애 있을 거고 이 급기 온도가 되는 거죠. 또 환기를 위해 외기가 들어올 거고요. 이게 2번이라고 해보고 여기 믹싱 챔버 안에를 3번 공급되는 걸 4번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 코일 온도가 있을 거예요. 얘가 코일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내 온도가 1번이고 1번을 유지하고 싶은 게 우리의 냉방 목적이에요. 처음엔 더 덥겠죠. 근데 얘가 우리가 숨을 쉬면 쉴수록 온도는 올라갈 거고 습도는 올라갈 거니까 얘가 점점 어떤 지점을 향해 계속 달려가고 있겠죠. 좀 불쾌해지고 있는 건데 우리가 결국 이거를 제거할 만큼 이렇게 더 낮은 온도, 더 낮은 습도에
온도는 이 가로로 그렸어야 되는데 이 지점의 공기를 어느 지점의 공기를 만들어서 불어 넣어주면 얘가 올라가는 것만큼 상쇄가 될 거예요. 이게 이제 공기선도에서 냉방의 목적이 되는 건데 우리가 이 1번에서 환기를 해야 되니까 여기 외기에 덥고 습한 공기가 있었을 거예요. 얘가 요 아웃에어 2번 지점이 될 거고 얘네 두 개를 혼합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순환을 더 많이 시키니까 이쪽 지점이 3번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계산을 할 건 room sensible heat factor라고 해서 부하 계산에서 나온 현열과 자멸의 합을 현열값으로 구하게 되면 얘가 현열비가 나오는데 1.0에서 0.6 정도의 사이가 값이 나옵니다. 이거 일반 공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왼쪽 위에 있는 공기선도에서 현열비 곡선을 따라서 선을 긋게 되는데 각 현열비에 따라서 1부터 0.3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이 각도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요. 여기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 각도를 좀 완만하게 해야 그림이 그리기가 좋아서 제가 한번 좀 일단 이렇게 하고 구한 게 이런 각도라고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얘랑 똑같은 걸 길게 만들어서 실제는 원래 자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됩니다. 그럼 얘가 우리가 이제 공급해야 되는 공기의 상태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가 이 공기의 상태를 만들려면 실내 공기에서 ADP라고 하는 장치 노점 온도를 따라서 가게 되면 이 어디 지점에서의 공기로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거죠. 즉 여기서 우리가 공기의 방향을 적으면서 가보자면 얘와 얘가 이렇게 혼합이 되고 얘는 우리가 이런 경로 중에 공기 상태를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 1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얘는 지금 실내 부하만 고려가 돼 있다 보니까 외기가 공급이 되면 얘가 이 공급 온도로 이 코일로 온도를 가더라도 이 경로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기의 상태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얘를 더 추운 코일 온도를 찾아서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점을 위에가 ADP고 밑에가 ADP 코일의 코일의 노점 온도라 그러고 우리가 그러면 이 장치 노점 온도와 코일의 노점 온도가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결국 이 상태에서 공기를 공급하게 되는 거고 실내와 외기가 혼합된 이 공기에서 이 코일의 노점 온도를 코일이 이렇게 있으면 결국 얘를 지나면서 공기가 온도가 떨어지고 이렇게 물이 맺히면서 제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코일을 지나면서 온도가 추워지다가 어느 지점에서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때 요 밑에 요 기울기를 아까 가져왔듯이 룸 센시빌리티 팩터라고 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현열비라고 말하는 실내 현열비가 되는 거고 요 위의 기울기가 우리가 총 현열비가 되는 거고 얘가 GSHF 그리고 요 코일 노점 온도에서 바이패스되는 양도 실내 부하로 고려했다고 해서 이 선을 우리가 유효 현열비라고 해서 ESHF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무슨 선인지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 볼수록 얘를 왜 쓰먹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될 점이 뭐가 있냐 또는 궁금한 게 뭐가 생기냐 왜 우리가 제거해야 될 열량은 전열인데 현열과 자멸을 모두 제거해야 되는데 왜 현열만 가지고 이 기울기를 구하냐라고 이제 생각이 드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되는 게 보편적인 그냥 건물에서는요 일단 현열이 자멸보다 커요.
그래서 제가 예제를 든 게 1에서 0.6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거꾸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현열비가 0.6보다 작다면 이렇게 되죠. 작다면 이 건물의 부하 상태는 자멸이 매우 큰 상태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설계하면 안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멸이 일정 이상 커진다면 자멸을 따로 고려해 줘야 되기 때문에 설계 방법을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또한 현열이 크다는 건 우리는 일반적으로 냉각을 할 때 아예 그 난방시에는 가습을 따로 많이 하니까요. 현열 부하를 처리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냉각 코일을 써서 제거를 하게 되는데 얘는 자동으로 우리가 자멸이 제거가 된다는 거죠. 물론 전체가 제거가 되는 건 아니고 설계 요건에 따라서 뭐 50에서 한 80%까지 조절이 될 수 있지만 이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의 쾌적 상태는 충분히 충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열만 해서 풍량을 해주고 제거를 하더라도 충분히 만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검토를 할 때 이 현열만 가지고 우리가 공급을 하는 건 풍량만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고 냉각 코일은 엔탈피로 크로스 체크하면 결국 자멸도 포함된 거기 때문에 뭐 이건 좀 이것까지 하면 지금 머리가 아프시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결국 우리가 현열비를 요약으로 해볼까요? 뭔가 하나 빠뜨린 기분이 드는데 우리가 현열비라고 하는 건 결국 현열과 자멸의 합분에 현열 부하를 의미하는데 실제로 이 열의 내용은 실내에서 발생하는 현열 부하 또 실내에서 발생하는 현열과 자멸 부하의 합수로서 우리의 말하는 현열비는 결국 어떠한 기울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울기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기울기와 우리는 이 선을 포화증기압선이라고 하는데 포화정기압선에 도달하는 그 교차점을 우리는 장치 노점 온도라 그러고 결국 우리는 이 경로 중에 우리가 공급하여야 되는 공기의 상태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현열비에 대해 이 기울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울기를 공기선도 왼쪽 위 또는 왼쪽 하단에 합쳐져 있는 공기선도도 있는데요. 이 선도의 기울기를 구하고 우리가 실내 상태점에서 기울기를 그대로 긋게 되면 우리가 구할 장치 노점 온도라는 걸 구할 수 있는데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경로 중에 한 가지 상태의 공기를 구하면 그 공기를 공급하면 실내가 쾌적한 상태로 우리가 원하는 설계 목표에 유지할 수 있는 성능을 갖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현열비는 0.6에서 1 정도의 값을 갖고 0.6보다 작다면 다른 방식의 공조 방식을 적용하여야 됩니다. 이때 여기서 우리가 말했던 현열비는 룸 센시블 히트 팩터라고 해서 실내 현열비를 의미하는데 실제 우리는 이걸로 해볼까요? 실제 우리는 요 외기 부하라는 게 발생을 하게 돼서 환기를 해야 되잖아요. CO2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외기 부하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외기 부하에서 처음에 구한 장치 노점 온도를 통과하게 된다고 해서 우리가 원래 도달해야 되는 요 실내 현열비의 선에 도달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있을 때 위에서 도달하면 얘와 얘가 겹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겹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낮은 온도의 코일을 온도를 구성을 해야 이 교차점이 발생하고 이 교차점에서 공기를 공급함으로 인해 쾌적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때 발생하는 이 외기 부하를 고려한 현열비를 우리는 GES 그랜드 센시빌리티 팩터라고 해서 총 현열비라 부르고 이때 발생한 이 바이패스 분이 있는데 이 바이패스 분에 대한 현열비가 유효 현열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지점이나 이 총 현열비를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냐는 방법은 약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제가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해드리고 약간 TMI일 수 있지만 기본적인 상식 개념으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냉방을 하고자 할 때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실외 목표 온도보다 약
10에서 12도 정도의 더 낮은 공기를 공급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